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중국의 성인 노자가 한 말입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네, 학기도 끝났고 기말고사도 끝났고 또 교수님들은 강의도 끝났고 채점도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이제 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실패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났지만 더 좋은 시간들이 시작되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여름방학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디방 43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디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김학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또 잘 치르셨는지 아마 지금쯤 성적도 나와 있을 텐데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말고사도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학기말 또 채점으로 등등 바빠서 3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4주 만인가요? 네, 4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때보다 더 홀가분한 마음 또 반가운 마음으로 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디어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2022년 새롭게 학부장을 맡게 되신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의 최성호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최성호 교수입니다. 네. 제가 학부장을 사실 맡은 지가 벌써 3월부터니까 3, 4, 5, 6 꽤 됐네요. 네, 근데 이렇게 인사를 미리미리 드려야 되는데, 자주 뵐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뭐, 코로나 덕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오늘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통해서, 김학민 교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인간적일까봐 걱정입니다. 네. 네, 작년까지 은덕수 교수님이 학부장을 맡아주셨는데, 이번 학기부터 최성호 교수님께서 학부장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개 학과가 있고요. 그 학과를 모아서 이제 디자인 학부라고 부르는데, 그 학부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이 바로 학부장인 거고요. 최 교수님이 이제 학부장을 맡으셨는데, 학부장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요. 최 교수님이 워낙 바쁘시고 또 할 일도 많으신데 또 우리 학과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또 학부를 맡아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학기 동안 사실 학부장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동안 학부장을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한동안 안 하셨어요. 학부장을 네, 하신 지가 정말 제가 그러니까 한 처장을 대학에서 한 10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에 해보고 나서 한 10년 지나서 한 거예요. 거의 10년 만에 학부장. 그러니까 학과로 돌아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학과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이게 결제하는 방법을 몰라 일단. 그래서 이게 참 근데 모른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사람이 아니 행정을 하면서 처장을 한 사람이 그걸 몰라? 직업이 결제인 그렇죠. 사람이. 직업이 결제였는데, 갑자기 결제한 사람이 결제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또 아픔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쭉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제를 이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좀 비애랄까? 하여튼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학부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그렇죠. 어쨌든 잘 정리해서, 하나로 모아서. 우리 학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딱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민원? 이게 민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의 민원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다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안 착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참 진상 고객님이시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진상 고객님도 고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객님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네, 그래서 일종의 이 고객 만족센터처럼 어떻게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됐어요. 학생을 만족시키는 학부를 그렇죠. 만들어 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막 이제 이렇게 글을 한 줄 써서 답변을 할 때도 고객님 이제 웃음표 2개를 달까? 이제 이렇게 돼지 꼬리를 달까? 이게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인생을 살면서 참 그 묘한 고민과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 학교가 기업으로 따지면 학생 고객이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 상대하는 게. 그랬고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그래도 비교적 조교 선생님도 7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이게 또 여자가 7명이 모이니까 접시가 한 2번 날아갈 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니까. 조직원들 사이에 그렇죠. 중간자 역할도 해주셔야 돼요. 중간자 역할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자리구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안 한 사이에 이걸 다 돌아가면서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다. 네. 진짜 힘들다, 생각보다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이 정보처장 학교의 중요한 보직을 정말 10년 정도 맡고 계셨거든요. 우리 것 학교 같아요. 교무, 뭐 정보, 그렇죠. 학생, 연구, 네. 분야별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전체 더 큰 학교 조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걸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학과로 돌아오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드려야 하지만 또 학부로 돌아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우리 학부가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학부가 최 교수님의 어떤 생각대로 또 잘 만들어지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저희 디자인학부 최 교수님 좀 어떻게 한번 이끌어 가보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저는 진짜 그렇게 광적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예상의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광하는 정도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을 이렇게 잊고 살다가 이게 만난다는 거, 이게 되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2학기 때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어쨌든 학생회하고, 잘해서 어떤 우리가 MT든, 답사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또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저는 일단 그게 목표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인생을 살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다 이해관계가 있어. 네. 직장의 상사하고 절대 친구가 안 되잖아. 그죠? 그 일을 하는 사이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내려놓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네.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벗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데 오프라인 대학은 더 안 만나는 거 아시죠? 요즘은. 그래, 요즘 실제 그래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만나고 더 인간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사이버 계약이 그 만남에 대해서 더 좀 목말라 하고. 그렇죠. 네, 더 갈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대학에서 형식적으로 맨날 보면서 앉아는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는 못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끔 만나지만, 정말 더 인간적인 만남이 인간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와닿는 것이 아까 얘기 먼저 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대학원 모임을 좀 먼저 했었어요.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예, 우리 대학원도 몇 년 만에 해봤는데 정말로 열기가 뜨거웠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학원 모임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학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분명히 또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런 거 그런 걸 우리도 좀 깨달았기 때문에 2학기 때 그런 건 많아질 것이고 인생에 정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계산적이고 그렇죠. 앞뒤 가리고 또 이런 뭐 경쟁의 의식도 있고 이래서 그 만남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터놓고 인생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를 이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2학기 때 그럼 어떤 행사들 또 어떤 뭐 활동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뭐 제일 첫 번째 거는 우리 학교가 개교 20주년 됐죠. 20주년입니다. 벌써 이제 네. 20년 된다 싶긴 한데 네. 학교 초창기부터 와갖고 이제 벌써 20년이 됐네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20년이 됐으니까 사실 근데 상황을 좀 모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0주년이니까 뭐 다 같이 모였고 와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서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뭔가 행사는 해봐야 되겠고 할 것이다. 네. 근데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래서 뭔가 해서 우리가 뭐 댓글 플레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우리 학교의 역사나 이런 걸 좀 기록하는 리플렛 같은 형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념품을 좀 살포했으면 좋겠다. 기념품 살포. 그렇죠. 네. 기념품을 그래도 20주년 됐는데 우리끼리 좀 뭔가 하나 만들어서 네. 기념으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가지고 않을까? 있고요. 우리 괜찮은 또 거예요. 디자이너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좀 물욕이 심하죠. 와, 뭔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또 20주년 이렇게 크게 쓰면 촌싫어. 네, 맞아요. 그렇죠? 안 갖고 다녀,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안 가죠. 그러니까 뭔지 네. 모르는 숫자가 그냥 20 하나 써 있는데 뭔지 몰라. 그 D가 딱 있는 거죠. 그치, D 하나 있고 20 있는데 뭔지 몰라. 이거 새로 나온 브랜드야. 뭐 좀 이런 식의 기념품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 아, 좋은데요. 재밌을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 학교가 지금 올해가 20주년이고, 2002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2022년, 20주년, 딱 20주년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있었던 5개 학과. 네, 이 학교가 설립될 때 만들어진 5개 학과 중에 하나가 디자인 학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20주년이 된 거죠. 네. 이게 몇 개 학과가 되지 않는데 2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20주년 준비해야 되는데, 최 교수님 말씀으로 이제, 뭐 다 같이 모이는 오프라인 자리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확실하게 네. 말씀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뭔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 보자. 네. 라고 한 거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기념품을 꼭 만들어야겠다. 라는 것이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 20주년을 뭘 만들면 좋을까? 다 같이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네. 그거 좀 저거 해야 될 것 같아.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20주년 디자인학부, 기념 물욕 기념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물욕, 네, 그런 쪽에 또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는 그렇죠. 뭐 판촉물이라든가 네. 광고 기획이라든가.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비용은 학교에서 뭐 지원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산 아이디어 준다네요.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홈커밍데이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홈커밍이라는 게 이제 모든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것도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선배분들을 일부 모시고 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들어보는 자리. 네. 뭐 그게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촬영을 해서 맞아요. 같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들 중에 교수가 된 분들도 있고요. 강의를 하고 있는, 뭐 맞아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 좋은 선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와서 여러분들께 힘을 주거나, 또 우리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반가운 자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2학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답사라든가, 네네네. 뭐 졸업전,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전을 사실은 상반기에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어요. 싶었으나, 마음은 네.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네. 이게 사실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제 동력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딱 멈춘 기차가 출발을 하려면 이게 좀 기름을 떼야 돼. 그렇죠? 네. 예열이 필요해. 예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하려면 전시장에 대한 세팅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다음에 준비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거의 이제 방학 말기부터 회의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워크숍을 미리 좀 땡겨서 하기로 한 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해보고요. 네. 일단은 답사 형식이 좋을지 MTA 형식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바로는 답사의 형태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그렇지. 오프라인 행사를 네. 좀 답사의 형태로 하는 게 좀 가벼우면서도
모두에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고요. 1박 2일 뭐 이렇게 한번 떠나보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그래야 되겠죠. 아, 그 관광버스 그쵸. 빨리 타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한번 타줘야 되는데. 엊그제부터 기차에서 이 계란 까먹을 수 있게 된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기차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어요? 네, 가능해졌습니다. 아. 감동이에요. 어. 그래서 일부러 또 계란을 샀잖아. 그래서 감동남. 이 감동란 딱 머리에다 깨가지고 네. 그 계란은 또 사이다인데. 사이다 드셨어요? 아니 사이다를 못 먹어. 생각 아깝네. 잊어버렸네. 그쵸. 삶은 계란은 사이다랑 먹어요. 네, 기차는. 맞아요. 어쨌든 기차는 계란이죠. 그렇죠. 그리고 관광버스는 김밥인데 우리가 항상 답사 갈 때 1박 2일 관광버스 안에서 김밥 나눠 먹으면서 졸면서 예, 갔던 아침에 김밥 한 줄씩 먹으면. 예, 그 추억이 아련한데 2학기 때 최기선이 꼭 되게 해주세요. 네. 원래 또 뭐 유명하잖아요. 학투어. 학투어. 성호관광 유명한데. 아니 우리 둘이서 맨 학부 그 답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해외를 담당하고 또 최 교수님은 국내를 담당하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가서 설명은 이제 또 은덕수 해설사가 주로 하지만 그렇죠. 네. 문화유산 해설 답사. 예,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거든요. 저희 그 전문 해설사가 이제 그분이 담당하시고 여행 준비를 우리가 해요. 뭐 비행기 예약하고 호텔 잡고 뭐 버스 이런 건데 해외여행은 주로 제가. 그래서 학투어 거의 이제 여행사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국내는 이제 최성호 교수님 그래서 성호관광 뭐 이런 이제 이름도 애칭도 우리끼리 붙이고 그랬는데 이번 2학기 성호관광 기대하겠습니다. 네, 학투어까지는 아마 아직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코스는 뭐 돈만 있으면 뭐. 항상 머니가 문제죠. 네. 이게 최저 예산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저렴한 경비로. 이게 답사 짤 때 이게 에피소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최 교수님이 바빠가지고 이제 늘 학교 일도 바쁘고 해서 우리끼리 막 회의하면서 답사 어디 가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동선이 안 나오잖아. 우리끼리 막 그러다가 최 교수님이 짱 등장해요. 그러면 최 교수님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여기서 몇 번 해서 뭐 이거 타고 여기서 가다 타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쫙 정리해줘요. 그래서 답사가 싹 코스가 나와요. 최 교수님이. 제가 이제 국내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왜 돌아다녔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직업적인 거죠. 직업적으로 이제 이게 뭐 좀 디자인 좀 잘했다. 그 다음에 어디 관광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가서 훈수 두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이게 한마디씩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불려다니다 보니까 243개 지자체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려요. 왜 지자체에서 불려다니고 이렇게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냐.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님이세요. 지자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를 모셔와야겠다. 그럼 어디서 찾아요? 인터넷을 뒤져요? 아니에요. 학회 쪽으로 옵니다. 학회에서 사람들을, 교수님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거나 섭외를 해요. 그러니까 1순위가 공공디자인학회 회장님이지. 최 교수님이 전국으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야 일반적으로 기업을 위한 디자인은 뭐 산업 디자인 쪽에서 우리가 이걸 하지만 저도 뭐 민간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공공 부문에 가면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는 디자인은 공공 디자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들은 그 디자인 전문가를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제 일단 학회로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소개를 해달라, 누구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이 디자인을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뭐 기업도 연결해주고, 연구자도 연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은 이제 관광지 같은 데를 뭘 만든대. 우리가 보면 우리 눈에서 보면은 세상에 그런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나? 그쵸. 너무 끔찍하죠. 일부러 하려고 해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저런 가로등이 있었나? 뭐 이런 파나 저런 걸? 비상벨 막 이런 거 보면 네.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게 비상벨 어디 갔는데 비상벨에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세요? 112. 근데 너무 웃긴 게 112 지구대 112 초속 이러고 선택해야 돼. 근데 버튼이 4개가 있어. 119 또 하나가 뭐였더라? 뭐 이상한 번호가 하나 있었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4개를 번호를 4개를 보고 선택을 해야 돼 거기서. 그 순간에 지금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어요. 뭘 눌러야 돼? 이름이 뭐래? 너무 어이가 없는 그 우리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하나여야 하는데 정말 상식적인 수준인데 네. 그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직업적으로 뭐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이 운전하다 보면 나도 운전을 계속 못 하잖아. 그치. 아, 휴게소 2번 쉬어야 돼. 그럼 휴게소를 가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아니, 왜 고속버스는 15분 쉰다 그러는데 절대 나는 15분이 안 쉬어지더라고. 좀 더 쉬어야죠. 그쵸. 뭐 화장실 갔다가 뭐 먹고 나면 꼭 25분이 걸려. 핫바 하나 먹어야지. 근데 이제 좀 많은 분을 모시고 갈 때도 많잖아요. 네. 아, 이게 10명이 넘으니까 거기다가 최소 5분을 더 해야 돼. 그래, 한 15명이 넘어가잖아. 30명이 되면 10분을 더 해야지. 10분씩 더 해야 돼. 이게 계산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버스 한 대 가지, 40명이지.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어야 돼.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 여기서만 40분 쓰겠네. 뭐, 실제로 40분 씁니다, 우리 학교. 휴게소 한 번 들리면 40분이에요. 버스가 40분 동안 출발을 못 해. 맞아요. 꼭 한두 명 또 늦게 오고. 네, 꼭 2명은 늦게 오죠. 네. 딴 버스 가 있고. 휴게소에서 꼭 없어져요. 진짜 신기해. 우리 전설 속에 외국가도 그러잖아요. 일본 가서 학생 잊어먹은 적 몇 번 있죠. 그쵸. 네. 도쿄에서 날타공항에 버리고 오고. 네. 아주 많아요. 기차에서 다 앉아있는데 한 명만 내리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막 연속이고. 그 얘기하면 또 밤새야 된다. 네, 네. 어쨌든. 즐거운 추억이죠, 지나고 보면. 네. 맞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아주 정말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공공디자인 학회장으로서. 네. 그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말 나온 김에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실태. 우리나라 실태 사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평균적인 선진국의 한 10분의 1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 분야에서.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전 세계 주요 도시 한 250개 중에서 75위 이상을 못 올라가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에 있는 학자들은 오면 놀래요. 15년 동안 이 서울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 사람들 봤잖아.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보니까. 그쵸. 2, 3년에 한 번씩 왔는데 나라가 팍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보다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체감하거든요. 야, 니네 서울 가봤어? 완전히 다른 도시야.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순위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처음에 한 96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75위를 못 넘어가요. 꽤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다른 도시들도 무지하게 변하고 거기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역시 선진국들이 또 앞서가는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제품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 사실 뭐 굉장히 잘하죠. 세계 5위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품은 거의 세계 6위에서 9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공공적으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100위권 뭐 이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디자인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역량이나 어떤 네, 집단 맞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좋은 제품의 결과물들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아요. 그런 네. 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건 아직도 선진국에 못 미친다. 예. 이거는 그래서- 마인드의 문제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업의 기회도 지금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공공 분야가 이제 디자인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는 회사들도 점점 많이 늘고 있고 올해만 한 250개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회사가.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분야는 확실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10년 뒤에는 꽤나 커지지 않을까? 공적인 분야에서의 네, 디자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특징이 이 정확한 데이터, 수치, 통계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공무원은 그냥 말하면 절대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세계 뭐 제품이 5위에서 9위다 이런 걸 어디서 KIDP에 가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네. 대화를 하시고 회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설득력이 있고 항상 실제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디자인을 정량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이 트래킹 실험을 가장 많이 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아이 트래커라는 장비 아시죠? 네. 눈에다가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딱 가면 이 동공, 그치. 사람의 동공이 1000분의 1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를 읽었는지를 순서를 다 기록을 해요. 구글 글라스 같은 거 쓰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네. 그 실험을 하면 정량치로 딱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해 놓은 게 잘 읽히냐, 잘 보이냐,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값을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그걸 씌워주고 그거를 해놓은 데를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렇죠. 뭐 받아보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쳐다보느냐 뭐 그런 거지.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이 실험을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해서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네이버는 디자인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봤어요. 거기 있는 그 순서와 텍스트의 위치, 텍스트의 그 묘한 가독성, 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니까 그냥 잘 바뀐 걸 못 눌러서 그렇지, 그 실험을 매일 하고 매번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지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면 주목구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나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줘서 예를 들어 무슨 뭐 이렇게 기차역에 사인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얘를 지금보다 수량을 40% 빼세요. 그런데 40%를 줄였는데 가독성이 30%가 좋아져. 그리고 길찾기 시간이 30%가 빨라졌어. 야, 데이터. 그러면 야, 예산을 지금까지 그럼 쓸데없이 쓴 거잖아.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쓴 거잖아. 그러면 세금 빼고 그거 하나 설치할 돈으로 두 군데 세 군데를 바꿔나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그런 점에서 설득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디자인을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수치와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 나의 결과물을 이렇게 누군가에 알리는, 또는 내가 작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렇죠.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대학원생들하고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대학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잖아요. 민간하고 활동할 때도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할 때 디자인이 예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디자인이 뭐 여기가 뭐 이렇게 예쁘고 백날 설명해봐요. 그 사람은 눈이 후져. 그러니까 나한테 맡겼겠지. 예쁜지 잘 예쁜지 몰라. 뭐가 근데 예쁜지를. 예쁜지 모르는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좀 나한테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 근데 설명하는 게 어버버해요. 그림은 되게 예쁜 것 같긴 해, 느낌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쁜 것 같아. 그 옆에다 물어봐. 그랬더니 예쁘대. 근데 설명하는 걸 보니까 어버버해. 그러면 믿음이 안 가요. 그렇지. 망설여야 되는 거죠. 망설여져요. 내가 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디자이너는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돈 내고 싶잖아요. 왠지 예쁘다, 뭐 어쩐지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좋지 않아. 이러는 거보다 왜 좋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학교에서 어려운 단어를 많이 배우는 게 너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들 중에 나이 많이 드신 제자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저는 이제 야 밥 사 막 잘 그래요. 너 성공했으면 밥 사야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나한테 밥 안 사? 막 이래요. 저는 대놓고. 그러면 진짜 밥 사. 회도 사고 막 밥도 사. 막. 근데 본인이 와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너가 어떤 걸 써먹었냐? 그랬더니 우리 학부에서 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 많이 배우잖아요. 이 단어를 갖고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했더니 만족도가 확 올라갔대. 그래갖고 자기가 일을 많이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늘 하던 거 똑같고 그랬는데 이제 설명의 스킬이 좋은 단어로 잘 설명을 했더니 이게 자기가 제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저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특히 대학원에서는 조금 더 그런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써먹을 게 많다. 그치. 네. 써먹을 게 그리고 많다. 또 더 쉬운 말로, 제 프레젠테이션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단어들 막 써가지고, 유창하게, 좀 있어 보이게 한마디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행태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죠? 전문가, 이분이 전문가 같은데? 이렇게 뭐 인간 행태는 뭐 얘기하고. 맞아요. 그죠? 단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PPT에다가 쓰는 말 하나 자체도. 그렇죠. 네. 여기 영역성이 필요하다는 또. 이렇게 막 어려운 말을 좀 쓰면, 전문가 같은데? 필이 빡 오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질문 들어왔을 때 대답할 걸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건 좀 위험하지. 왜냐면 들통이 나면 안 됩니다. 네, 공부를 해놓고 너무 이 표면만 또 번지를 하면 안 되고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나오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역사를 알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기말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된다니까. 책 좀 봐야 돼. 그때 좀 외우면 그게 오래 가거든. 그게 사실 학점 상관없어요. 아니 학점 얘기하니까 되게 창피하긴 하네. 네. 그래서 저는 요맘때쯤 되면 옛날 기억이 되게 안 좋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쵸. 네. 학점 엄청 안 좋잖아. 우리 둘 다 학부가 안 좋기로 유명했어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 못 하는데. 막 요맘때만 되면 그 기억이 떠올라요. 막 옛날 정의론 들었던 막. 정의론의 학점이 C였는데 다행히 C를 맞았어. 너무 다행으로 C를 맞은 거야. D를 맞을 줄 알았는데 C를 받은 거지. 저는 미학 F예요. 하도 시들시들해서 뭐. 지금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네네네.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물론 실무 막 그렇게 많이 하시고 이미 하셨고 앞으로 하실 거지만 학교에서는 그 이외에 그것을 받쳐줄 만한 이론적 또 어떤 생각을 키우는 이런 것들 좀 많이 배워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실무와 이 이론이 합쳐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익히는 곳은 역시 또 대학원이고 네. 그래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시간들을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고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사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잠깐 인사 좀 할게요. 네. 오늘 댓글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잠깐 인사 좀 나눌게요. 희한님, 네 반갑습니다. 정시훈님, 서준영님, 킴킴님, 구대영님, 네 모두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유은경님도 금방 오랜만에 들어오셨고요. 자 김기혁님, 네 안녕하세요. 케이쭈님, 방과의 교수님 하셨습니다. 스타일 팩토리 TV님, 무료 기념품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무료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리 디자인학부 기념품,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성민님, 반갑습니다. JHB님, 두 분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킴킴님은 비상벨 UX 디자인, 머선 일이고 하셨는데, 다들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네, 비상벨, 그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또 최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무은님 안녕하세요. 희정님 안녕하세요. 김민기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키킴님 또 의견 주셨는데 경제 성장은 했지만 디자인은 아직 미진한 수준이군요. 네, 경제 성장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또 세계에서 7번째로 어제 또 그저께인가요? 누리호 쏘아 올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데 이제 핵폭탄만 갖다 실으면 우리도 이제 막 올 수 있는 거죠. 아유, 뭐, 이 여담인데, 실제로 아세요, 그거?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생산량이 적어요. 뭐 로켓? 아니요. 경제예요, 경제. 경제. 경제 규모가 한국이 더 큰 거 아세요? 러시아보다 한국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이게 안 되는데, 소득이 안 되는데, 전쟁을 저걸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돈도 없는 애들이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남의 땅 따먹으려고 그렇게 좀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나?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 회복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망하지. 더 망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땅만 넓고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심상치 않아요, 진짜.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그런데 공공 디자인 아직도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죠. 참 끔찍해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이니 뭐 과학 기술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발전하고 그리고 예술 문화가 이제 따라가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그 나라들은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예술 문화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럽 가면 유럽은 너무 아름다워. 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완전 엽서야. 아름답지.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데. 네. 런던에서 전봇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파리에 전봇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런던은 전봇대가 1974년에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지하로 들어갔고. 그래갖고 작년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에서 이제 하나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도쿄가 현재 27%래요. 27%. 뭐가요? 전신주 제거율.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일본이 한때 세계로 호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도쿄 시내에 아직도 73%가 전신주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보면은 대로에나 조금 전신주 없지. 주택가 골목 아직도 전신주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의외로 많아요. 관심 있게 그렇죠. 보면 되게 많아. 그래서 사실은 시각적으로 왜 도시가 어지럽고 그러냐면 전신주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사진을 이제 뭐 많이 찍잖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 항상 거슬리는 게 전신주야. 그렇죠. 그래서 멋있는 하늘도 찍으려고 그러면 전깃줄이 항상 걸리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멋있는 건축물 좀 찍으려고 그러면
그 또 전기줄 엉켜 있고 그렇죠. 그게 가장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아름다운 유럽이 거의 다 전신줄 꽂잖아요. 우리보다 더 끔찍할 걸. 언밸런스하고. 그거 언밸런스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킹킴님 이야기에 벌써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꼬부랑꼬부랑님 안녕하세요. 네. 문님, 최 교수님 강의 몇 과목인가요? 최 교수님 과목 얘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따로 물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억이 안 나. 네, 꼭 빨리 기억해 주세요. 네. 안 나. 김경희님이 이미 공공디자인 과목 추천했는데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과목 우리 얘기 좀 이따 하시죠. 네. 네, 김경희님 교수님 분야별로 다 나오셔서 강의하십니다.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꼬부랑꼬부랑님 다음 학기 공공디자인 듣고 싶은데 계속 공공디자인 얘기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형태 아니고 행태 맞습니다. 행태 인간 행태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서진영님 최 교수님 시험은 너무 힘들어요. 좀 이따가 답변 참고해 주세요. 이유진님, 네, 이유진님, 천정지수님 뭐 반갑습니다. 정미선님 교수님 공감해요. 저도 주변에서 한사 디자인 학부 수준 높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라고 하신 거고요. 제가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읽었습니다. 교수님도 짱이라고 뿌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는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좋은 보람이 있는 이야기네요. 자, 청정지수님, 교수님들 러시아 이야기 하시는 약간 저희 아버지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가 약간 꼰대같이 얘기하고 있었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름 이거 굉장히 최신 화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누리호 얘기한 거 별로였어요? 자, 교수님 프레젠테이션 스킬 짱, 네. 제가 뭐 과목을 맡고 있으니까. 자, 시언킴님, 간판도 너무 많아요 하셨는데, 간판.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많죠. 네. 우리나라의 간판.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법으로 보면 3층까지만 간판을 달고 벌써 이게 수준이 다르잖아. 그 위쪽으로는 원래 달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도시의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3층까지만 달게 돼 있다고? 네, 3층까지만 달게 돼 있고요. 이미 한 12, 13년 전에 제가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제정시켰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도시는 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냐. 항상 한국 사회는 아직도 생존권이 부닥치죠. 예, 이야, 글씨가 작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 이놈아. 예, 무조건 크게. 예. 그죠?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와서 구청에 와서 민원을 내고, 그래서 그럼 인마 이제 네가 뛰어와서 난 몰라 뭐 들어눕잖아요. 근데 이제 옆집 철수 아저씨, 뭐 김씨 아저씨 다 모여가지고 같이 또 연판장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야, 저기 다음에 나 선거 나가야 되는데. 조금 살살 해. 이제 이러면 단속을 또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이 정치인들이 이런 마인드가 튀어야 우리 공공디자인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직 그 건물에 간판을 달아야 할 주체들은 크고 그냥 무조건 눈에 띄게 달고 싶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그걸 제재해야 되는데 이게 표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한다는 이런 역설적인 꼬임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또 만담같이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요. 우리 교과서가 문제야, 사실은. 교과서까지. 왜 교과서까지 나오냐면 이걸 사실 어린 시절에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다 돼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과서가 4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아냐고. 47년에 만들어진 거를. 제가 사범대학에서 좀 가르쳤어요. 이 교사가 될 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교과서 연구를 좀 했었어. 이게 47년에 군정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재건 교육이자 재건. 네, 그렇죠. 망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망한 나라를 전후 재건 교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과서랑 이제 일본 교과서를 갖다 놓고 얘네들이 재건에 필요 없는 과목을 다 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은 이 주로 공장에서 일할 인력, 그 다음에 여성들은 그걸 보조하는 인력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기술, 가정, 가사 이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 가정. 남자들은 기술을 무조건 배웠고 옛날 분들은 가정, 가사를 여자분들은 무조건 배웠어. 그런 거 배우고 그리고 바느질 배우고 이랬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뭘 안 배우냐면 주식 투자법 이거 하나도 안 가르쳐.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ETF 뭔지 아세요? ETF 투자법 알아요? 모르잖아.
우린 그게 용어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 몰라요. 맞아.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가르친다는 거야. 거기다 진짜 중요한 거 디자인 교육을 해요. 미국 중학교 교과서가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가 디자인 교과서가 400페이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 2학년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색채 배색을 다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근데 다 용어로 배우잖아요. 고색 대비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막 말로 배우잖아요. 네. 그 시험 문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다음 중 고색 대비인 것은 다음 중 명도 차이가 큰 그치. 것은 이런 이런 거 외우잖아.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걔네는 그걸 직접 치료를 해본다고요. 해서 그걸 전문가를 모셔와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줘. 얘야 이런 배색은 야 응? 그 베네똥 같은데 이런 컬러를 쓰지 않니? 그럼 사례를 딱 써서 발표하고 애플은 왜 이런 컬러를 쓸까? 막 전략적인 막 이런 사고를 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네. 때부터. 근데 전 국민이 그렇게 배우는데 그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게요? 현명한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다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환경이 다 그렇게 바뀌는 환경도 거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배우게 되느냐? 아, 간판에 여러 개 글씨를 쓰면 안 보여를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어려우냐면 간판에 색채 정보가 너무 많아. 자기 한 가게에다가 몇 가지 컬러를 쓰는 거야. 멍청하게 짝이 없죠. 맞아요. 정보는 최대한 빨리 익히려면 한 가지 컬러 해야 되거든. 단순해야 돼. 한 가지 색채는 한 개 정보인 거예요. 정보로 보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디자인을 단순하게 하면은 막 뭔가를 자꾸 붙이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못하는 사람일수록 많아져.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제 매길 때 보면 못하는 학생일수록 뭐가 많아. 복잡해. 복잡해. 제발 빼라고 얘기를 해. 또 하나 굳이 넣어. 어? 내가 크리틱할 때 하는 얘기가 빼는 거야, 무조건. 그렇죠. 저희 대학 때 저도 이제 이해가 갔거든요. 네. 저 대학 때 그 교수님이 끝까지 안 빼니까 13주 차에 부르시더라고. 이제 제발 빼자. 그 왜요? 그랬더니 넌 그래야 늘어. 그때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 그렇게 무식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이 다 그래야 돼. 그래야 간판도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복잡하게 나만 튀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자기 것도 안 튀고 남의 거는 더 안 튀고. 거기다 또 무식하기까지 해.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목도가 높은 컬러는 뭘까요? 그랬더니 뭐 노랑에 검정, 빨강에 노랑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외웠잖아. 예. 예. 근데 사실 밖에 나가 그건 인쇄했을 때 얘기인 거거든. 인쇄했을 때 그렇고 태양광 하에 나가면 어느 색이 제일 잘 보이게요? 녹색이 제일 빨리 보여. 녹색에 흰색. 그게 제일 그래서 도로 표지판이 녹색에 흰색이잖아. 놀랍지, 그죠? 맞아요. 스타벅스가 왜 녹색에 흰색인 줄 알아요? 고속도로에서 걔네는 커피 한 잔 마실래도 고속도로 올려야 되잖아, 차를. 네. 그거 한참 가야 돼. 15분, 20분씩 달려야 되잖아. 그때 딱 녹색의 흰색 스타벅스 로고를 딱 보면 커피숍 있네! 딱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타멘탐스가 보이겠냐고요. 초콜릿 컬러가 보이냐고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빨강에 노랑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빨간색 해야 돼. 근데 녹색에 흰색이 제일 먼저 보인다. 그래서 놀랍게도 일본에 가서 차량이 서 있는데 이 콘 있잖아요. 우리 그 뭐라 그래? 그 교통 그 콘이라고 해요. 그래. 꽃갈. 꽃갈 이거 있잖아요. 그 우리는 무조건 빨간색, 흰색밖에 없잖아. 네. 일본 가면 녹색에 흰색이 많아. 차량 옆에 쓰는 거는 녹색에 흰색으로 놔둔다고. 어디서도 잘 보이니까. 심지어 중국도 써. 근데 한국만 무식해. 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사회주의 국가가 오히려 그런 건 교육을 잘해. 오히려. 그게 일본도 전체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교육을 오랫동안 해온 거고, 교육을 오랫동안 해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거지. 그래요. 이거 또 뭐, 세계사까지 얘기해. 이거 뭐, 오늘 거의 뭐, 최 교수님의 특강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공공디자인 얘기 잘못 꺼내면 밤새입니다. 최 교수님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또 물어보다 그랬어. 네,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간판. 네, 그래서,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션키님 계속 그렇게 간판 너무 많아요 하셨고요. 너무 많으셨고, 맛도 없고 물건도 안 좋은데 간판만 커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참 그래요. 저도 저희 동네 소머리 곱창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간판으로 해놨는데,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는 거죠. 무님 우와 하셨고요. JHB님 교수님 강의 듣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 강의 들으신 분들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문님 그럼 옛날 차 번호판도 그런 이유로 녹색, 흰색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네. 차원파.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보이기는 제일 먼저 잘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음. 잘 보이는 대신에 겁나게 촌스럽죠. 촌스럽지. 근데 차 색깔과 가장 어울리지 않겠죠. 그렇죠. 번호판만 먼저 보이니까. 음. 그러니까 차는 그래도 차 형태가 먼저 보인 다음에 번호판이 보여야 되지 않니? 네. 그래. 정보의 위계. 네. 네, 그래서 흰색으로. 이제 선진국들은 흰색을 쓰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야, 그래서 흉내는 내자. 음. 그래서 이제 했죠. 네. 네. 그래서 제전에 녹색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뭐 그래요. 또 차 또 도시 경관을 위해서 멋진 차들과 또 그런 차 자체의 디자인도 중요하니까 번호판은 잠시 조금만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님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우리 무님께 컵 하나 보내드릴까? 네. 선물도 줘요? 네, 이 디방컵, 예,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 제가 가끔씩, 생각나는 대로 선물을 드릴까. 우리 문님은, 다음 주 목요일에 방문하시는 분. 운영진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우리 디방컵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최 교수님 감탄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무력이 또 생겨가지고. 네. 뒷방. 안 그래도 우리 디방에 출연하신 분들은 마스크와 컵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최 교수님 드신 컵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네, 기념으로.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 본인이 먹은 컵 본인이 가져가라. 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컵 선물로 드리고요. 문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님, 혹시 짙은 녹색이면 나왔을까요? 조금 더 짙은 녹색? 아니면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효과는 좋았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경관의 문제에서는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키님 산타도 바꾸는 코카콜라. 이건 뭐 코카콜라 얘기 산타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길어지지 않게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공공 디자인 과목 지금 많이 얘기를 했는데 2학기 때 공공 디자인 계획 새로 개발하잖아요. 그러네요.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이게 원래 공공디자인 수업이 저희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이제 만드는 수업을 해요. 네, 2개 차시씩. 사실 이제 공공디자인 수업이 있는 학교가 홍대하고 국민대하고 저희 학교하고 많지 않아요. 네, 없어요. 굉장히 네. 귀한 수업이에요. 한 3군데 학교밖에 없고 음. 홍대 같은 경우는 학부에는 없죠. 학부는 아예 없고. 홍대 저기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학부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하고 어디라고 그랬더라? 모건대인가? 하여튼 지방의 대학 중에 한 군데 어딘가 있어요. 충남권의 어느 학교가 하나 공공디자인 수업을 개설해서 그냥 근데 원래 오프라인 학교의 특징 알잖아요. 뭐 별로 계획 없이 그냥 하시는 분 한 분 불러다가 한번 대충 떼워보세요. 능력껏 떼워보세요. 뭐 그쵸. 이런 수업이고. 강사한테 다 맡겨버리고. 네, 저희는 좀 전문적으로 그래도 공공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분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교수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2차시씩. 네. 그래서 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윤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을 한 분이 맡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수님들의 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 교수님 2개만 맡으시고 저도 2차씩 맡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7분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주제를 가지고. 네, 그렇지, 그렇죠. 옴니버스라고 볼 수 있죠. 그 공공디자인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귀한 과목이고 사실 이 최성호 교수님이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우리 은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에요. 공공디자인 것이 사실은. 그래서 공공디자인 1세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시고 최 교수님이 그래서 공공디자인 회장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한 한 가히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최 교수님께 문의드리면 아주 명쾌하고 멋진 답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과목은 굉장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 2학기 때 새로 다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신 정보 또 업데이트된 사진이나 사례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공공디자인 과목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강으로 만드는 과목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교수님 그 과목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도
그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딘가 많은 지역들에 좋은 문화적인 소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들을 갔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좀 더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경제적으로 되살리는 관점에서 뭔가를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창의적인 문화 관점에서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컨텐츠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 교수님의 전공 특성하고 맞춰서 각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문화 탐사라고 하는 부분들, 좋은 답사지. 좋은 답사지, 그렇죠. 그것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혼자 이 많은 데를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엑기스처럼 좀 찝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간접 체험하게 하는 거죠. 네, 간접 체험하게. 네. 네. 그래서 예술문화 디자인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문화 디자인 전공의 핵심 과목으로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라는 과목을 2학기 때 새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신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심차게 교수님들이 전부 참여하셔가지고 역시 2개 차지씩 맡으시고 우리가 답사를 가듯이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해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 네, 최 교수님도 2개 맡으셨는데 현장 가서 찍어야 되는데, 네, 그 현장에서 컨티 짜고 막 네. 그 시나리오 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난 무슨 다큐멘터리 찍은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네, 최 교수님 그냥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럼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할 테니까. PD님이 계시니까, 네. 뭐 PD님이 시킨 대로. 약간은 네, 이렇게 얌전하게, 그죠? 레디 액션 주면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긴 그런 거 있잖아. 배우처럼. 이쪽을 좀 봐주시라. 뭐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건 안 해봤잖아. 싫어하지. 싫어하잖아. 막 하지, 그렇게 뭐, 네. 굳이 이쪽으로 걸어오라고 네. 저쪽을 하고 싶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거를 감내하고 교수님도 열심히 나가서 찍어올 예정이 이미 은 교수님은 1, 2차실 시작하셨고 네, 맞아요. 저기 지금 담벼락 고궁 담벼락에서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크게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전통문화, 또 여가문화, 전시문화 네.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촬영을 해오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과목 그리고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라는 과목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수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강의는 매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사이버대학의 또 장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매번 그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이버대학의 어떤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효율적으로 강의를 제작하고 또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촬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자, 컵이라니 감사합니다. 문님, 네, 연락 주시고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님, 녹색 수박 좋은 내용이네요. 네, 저게 왜 녹색이었을까 궁금해 하셨던 분들 아마 오늘 무릎을 치실 것 같습니다. 이마를 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무릎을 치시든 이마를 치시든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도로 표지판에서 온 색깔이었다라는 거. 자, 케이쭈님, 몰랐어요. 공공디자인 강의 못 듣고 졸업하네요. 졸업하시나 보네요. 네.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네, H님, 공공디자인. 대학원에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수업이 있는데. 네, 대학원에 오시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에 오셔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시거나 또는 최 교수님과 인연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님, 공공디자인 강의 찜이요 하셨고요. 그 다음에 H님, 그 다음에, 2과목 다 찜이요 하셨습니다. 니니님, 2과목 찜 하셨고요. 작년에 디자인과 문화도 잘 들었는데요. 기대됩니다. 교수님 디자인 과목, 교수님 과목 아니에요? 네. 네. 디자인과 문화는 어떤 과목이었죠? 어려운 과목이죠. 어려운 과목. 네. 알겠습니다. 네. 세베소님, 겐슬의 디방컵 무료기 생기네요. 네. 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채워넣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내주시네요. 네. 스타일 팩토리님 공공디자인 들어야겠어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벌써 9시 54분이에요. 이런. 네. 아까 최 교수님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해?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하셔야 되는데 했더니 뭘 1시간이나 하냐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벌써 54분인데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 반밖에 못했어요. 네. 네. 교수님 한 2시간 정도. 그냥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1분 하시죠. 빨리빨리. 그러면 교수님 과목 2학기 때 무슨 과목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디자인사. 디자인사. 네.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세요. 아이디어 발상가표요. 아이디어 발상가표. 디자인사는 꼭 들으세요. 꼭 들어야 된다. 네. 근데 시험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한 게 있는데, 제 시험이 어렵다고 다 그래요. 왜냐면은, 시험 시간이 짧아. 시간이 짧다. 시간이 짧아. 30분에 40문제를 보통 보기 때문에 아. 시간이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5분씩 늘렸어요. 조금 더 주세요. 35분에 4. 35분에 40문제. 근데 왜냐면 절대 노트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학점은 잘 나와. 아니, 실시간 시험인데 학점은 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상대평가잖아요. 퍼센티지를 많이 저는 주시는 정말 상대평가를 줄 수 있는 최대치로 줍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높여서 꽉꽉 채워가지고. 꽉꽉 채워서 줍니다. 그래서 A뿔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시험은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학점은 잘 나와. 그래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좋은 수업이고 어려운 수업이지만 꼭 들어라. 그리고 성적은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과 문화는요? 디자인과 문화는 난이도가 좀 있죠. 사실은 그게 서울대 대학원 1학기 수업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이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왜 이론 수업에 관한 한 국내 학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론 수업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이고, 물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학부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이론 강의를 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 내에 꽉 채워가지고 듣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매주차. 레벨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는 저희가 해보니 학생분들한테 그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맞아요. 그걸 저희 나름대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과목이 바로 이런 과목이네요. 그렇죠. 나가서 네. 써먹고 네. 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문화 꼭 들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사 얘기했고 디자인 문화 얘기했고, 아까 디자인 조사 방법?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같아요. 발상 네, 같아요. 그거는 어떤 과목인가요? 그거는 거의 한 학기 동안 과제가 아주 간단한 과제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다들 그 과제를 하는데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이 안 난대요. 과제는 쉬운데 들어보면 너무 쉬운데 많이 쓰라고도 안 해요. 2페이지 써라 뭐 이러는데 2페이지를 못 쳐. 매일 생각만 해.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디어를 뭐 신기한 걸 짜내는 건 아니에요. 현장 가서 분석을 하는데 얼만큼 남과 다르게 쓸 것인가. 뭐 근데 별로 수업 내용도 안 길어. 5개밖에 없어. 그래서 수업이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 예감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들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잘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거 못 해보잖아요. 근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네네. 그 기회를 맞춰서 뭔가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깨는 거죠. 그런 경험을 느끼게 그런 되겠다. 경험을 해주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어렵네요. 그러나 네. 배울 다 것은 어렵죠.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기대해 주시고, 생각보다 그러나 성적은 괜찮다. 네, 성적은 다 나오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디자인사 의견이 풀리네요 하셨고요. 어쩐지요. 어렵긴 해도 참 흥미로웠어요 하셨고요. 디자인사 너무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서준정 씨. 디자인사 아이디어 발상, 디자인과 문화 꼭 들으세요 하고 키쭈님. 다 들으셨나 봅니다. 성적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JHB님, 뭐 쓰다 마셨어요? 네. 자, 그러면, 최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떡하지, 이거. 최교수님, 인간 채송호,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요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요, 그러면? 뭐? 그래서 짧게 물어볼까요? 최 교수님은, 네. 그럼 어쩌다가 교수가 되셨나요? 어쩌다가요? 네. 뭐, 그 얘기를 하면 되게 긴데요. 그러니까 길잖아, 이게. 근데 스토리가.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하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자동차 디자이너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를 하다가, 기아 자동차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뭐, 3D라는 거가 처음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제가 캐드를 6번째로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예, 오토캐드라는 걸 6번째로 배운 사람이에요. 역시 정량적으로 설명. 예, 6번째. 중요해, 이런 거. 되게. 항상 이런 식이야. 나는 굉장히 중요해. 6번째로 배운 사람.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알아? 6번째인지.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그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알아요. 예. 3D 맥스가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3D 맥스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3D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스튜디오. 그게 도스에서 돌아왔어요. MS 도스 전설적인 거 들어봤죠. 아, 도스. 도스. 저를 괴롭혔던. 뭐 윈도우도 아니고 도스. 도스에서 3D가 돌아간다고요? 네, 컴퓨터를 8대를 연결했습니다. 486 컴퓨터를 8대를 연결해서요. 3D를 배웠어요. 그 당시 486이면 최신형이잖아요. 네, 최신형을 8대를 합쳐서 오늘날의 펜티엄보다도 못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3D를 돌리기 돌렸어요. 시작했다는 거지. 네, 돌려서 그걸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갔고요. 이제 하다 보니 그림을 잘 그리니까 3D를 보여줬더니 실제로 만든 줄 알고 아. 회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다 조감도만 그릴 때 3D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대행사에서 뭐 스카웃을 해가 돼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럴 거 있어요. 직접 하는 게 낫지. 그래갖고 한마디로 이제 나 잘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능력이 출중했고. 그때는 진짜 제가 재벌이 된 줄 알았어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서. 그렇죠. 네. 초년에 초년 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실무에 굉장히 잘 나갔다. 그렇죠. 잘 나가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코엑스에 있는 전시를 쓸고 다니고 그 뭐 내노라는 대기업 일은 다 해봤죠. 프로젝트 싹쓰리. 그렇죠. 싹쓰리 뭐 되게 미워했어 사람들이. 내가 싹쓰리 하니까. 저는 뭐냐. 저는 뭐냐. 되게 얼마나 얄미워. 그래서. 이상한 기계 갖고 와가지고. 네, 뭐 근데 그러다가 하여튼 비애가 많았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하다 보니 전시를 하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당연히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인테리어를 OEM으로 많이 했어요. 디자인을. 외주로. 되게 유명한 지금 우리가 이름만 딱 대면 제가 들으면 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제 그림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OEM 공급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스케치를 하면 그거를 이제 3D 아니죠. 아니 아이디어부터? 그쵸. 돈만 받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납품해 주는 거예요. 회사별로 쫙 이렇게 쏴줘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니까 아이씨 이걸 남존 일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고스트라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안 되겠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직접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수. 그래서 이제 목통 다음통을 들고 목수도 해봤어. 이 별거 아니네 뭐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금방 알겠네.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건설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끌어갖고 건설업을 하다가 그래서 참 잘 나갔죠. 정말 잘 나갔죠. 진짜. 한 달에 800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IMF 때 쫄딱 망했어요. 네, IMF라는 게 그래서 왜 경제 공부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거시경제를 신문을 보고 살아야 된다. 제가 그때 얻은 교훈.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꼭 신문은 보고 살자. 그 디자이너가 경제관념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디자인만 열심히 예쁘게 잘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나 회사를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돈 되는 디자인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관리를 잘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망해서 할 게 없었어요. 어쨌든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또 확 망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회사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회사 뭐 실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광고 대행사도 들어가갖고 그때 이제 뭐 POP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신문 광고도 해보고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모든 디자인을 돈 되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냥 뭐 그야말로 본인 전공도 아니면서 그렇죠. 뭐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했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SK 같은데 국내 최초로 제가 그 디스플레이도 매뉴얼도 만들어보고 이번에 또 국내 최초래.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여러분 진짜 VMD 대기업에서 VMD 매뉴얼 만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SK텔레콤에서. 그 대리점들 그 어떻게 핸드폰을 이렇게 전시해야 되나? 놓을 것이냐. 폴더끼리 묶어서 놓으세요. 뭐 칼라로 묶으면 더욱 좋아요. 뭐 이제 이런 매뉴얼을 그렇죠. 매뉴얼을 쫙 해가지고 대리점 교육시키고 이제 이런 것도 하고요. 역시. 그다음에 뭐 TTL 같은데 인테리어 매뉴얼 만들어서 쫙 TTL 뿌리고. 알아? TTL? TTL은 처음 TTL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SK의 중요한 캠페인이었지. 네. 그게 뭐 띨띨이에요 원래. 띨띨. 원래 사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저는 거기 관여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원래 우리끼리 그 브레인스토밍 회의 때 띨띨이 그때 당시 세대를 우리가 띨띨이 세대라고 불렀어요. 속어로. 그래서 그걸 줄여갖고 TTL이 된 거예요. 뭐 이게 야사인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TTL도 맡으셨고. 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렇게 너무 좀 사람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그때 다시 뒤늦게 이제 공부 그쵸. 좀 더 그때 해야겠다. 이제 뭔가 이제 자꾸 딸리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지. 그렇죠. 뭐 실장님 디자인 맨날 똑같아요. 뭐 이러니까 창피하잖아요. 실장님 디자인은 너무 똑같아요. 뭐 이러니까 창피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홍대 대학원을 들어가고 홍대 대학을 가셨어요, 네, 처음에는. 홍대 대학원을 갔죠. 그래서 그것도 또 재수해서 갔어요. 대학원을. 대학원을 또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 해갖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때는 대학원 시험이 어려웠어요. 시험에 약했구나. 네, 시험이 약하죠. 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 안에 제대로 못 그리는 거예요. 디자인 컴퓨터로만 그리다 보니까. 아니, 디자인사는 빨리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려 그러니까는 갑자기 진땀이 나더니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고 네. 재수하고 어떻게 슬퍼요. 하여튼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학원 떨어지고. 그거 같은 뭐 대학원을 갔는데. 그래서 재수 많이 갔고. 네, 재수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공채로 시험을 봐서 공항을 들어갔죠. 한국공항공사. 네, 공항공단. 그 당시에 공단이었죠. 한국공항공단을 들어가서 이제 김포에서 영종도 이전하는 디자인 관련 일들을 하고. 인천공항에서도 일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넓은 공항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시적인 걸 좀 다루게 되고 그러다가 대학에 와서 뭐 이게 공부 다시 이제 또 서울대 대학원 가서 공부 다시 세월대학교 대학원을 오셨고요. 대학원을 또 네.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저를 만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또 행정을 했었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수가 됐네요. 어떻게 하다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여태까지 지금 계속 딴 얘기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 서울대 대학원 와서 네. 네. 아니 진짜- 이게 교수도 되게 쉽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어. 사실은 창원대 교수가 됐어요. 창원대 교수가 됐는데요. 네. 창원이라는 도시를 갔는데요.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예요. 거기 살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래갖고 창원에 계신 분들 서운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되게 죄송해서 얘기를 잘 안 해 내가. 그래 뭐 야사니까 그냥. 어쨌든 막상 이제 어린 마음에 그때는 그쵸. 그때는 내가 못 견디겠다. 이 도시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서울에만 거예요. 있다가 그래갖고 정말 욕을 많이 먹으면서 그만뒀어요. 그때 다들 미쳤다고. 교수가 됐는데 그걸 고사하고 왔다는 그게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돌지 않고서야. 근데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거기가 딱 갔는데. 근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창원 살 걸. 지금 이제 일로 가시겠네요. 그쵸. 네. 하여튼 뭐 지금 일로 가보면 너무 좋은 도시인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찌어찌 하다가 참 많은 학교를 9번째 만인가 구수를 해서 이 학교에 왔죠. 야, 네. 최 교수님 2학기 오시기 전까지 9번 지원하셨답니다. 네. 교직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목표는 세웠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딱 세웠어요. 3년 동안 어플라이를 해보고 3년 안에 안 되면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하자. 예전처럼. 하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회사를 만들 걸 했나 봐요. 그죠? 여기 오게 됐군요. 네. 그랬으면 비즈니스를 참 잘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뭐 해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네. 근데 뭐 학교가 일단 보람이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생 학교에 와서 20년 동안 이만큼 키웠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수님과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배운 사람,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하면 사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1년에 한 10명 가르치잖아요. 대학원에서. 그렇죠. 네. 학부도 그래봐 한 30명?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한 30명? 네, 수업. 자기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업을 기준으로.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떤 시골에서요. 어르신들이 쫙 50명이 모였대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싶대요. 그럼 전 가요. 돈을 아무리 적게 줘도 가요. 제 차비를 다 써서라도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전에 한 얘기 같은 웃긴 얘기 같지만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동네가 언젠가는 뭐가 바뀌어요. 그렇지. 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어쨌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우리 학교만큼 좋은 학교가 없어요. 저도 아니 참. 생각해보세요. 우리 2,000명이야. 2,000명 있는 디자인 학교가 어딨어. 전 세계에서 제일 커. 네. 내가 딴 나라까지 다 뒤져봤잖아. 맞아요. 전 세계 1등이야. 네. 통계. 없어요, 진짜. 응.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전 세계에서 뭐 제일 크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도 숫자 좋아해. 세상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 과목에 듣는 학생들이 막 몇백 명씩 되는데. 그쵸. 제 한마디가 그 많은 학생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어떤 일정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스콜라라고 하는 게 학파잖아요. 네. 그 학파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쫙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비슷한 의견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룹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이런 학교에서 거의 7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좋은 게 딱 얘기를 하면 거의 같은 교육 지향점이 같아. 지향점이 네, 네. 이 컨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알아. 그래서 모두가 컨셉이 뭐예요?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모든 7분이. 근데 이 세상에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거? 네. 그걸 7명이 외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2,000명이 해마다 같이 듣고 있고. 같이 듣고 있고 영향력을 받아. 네. 그러면 세상에 이것만큼 큰 스콜라가 어디 있냐고.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클 거야, 우리가. 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고, 그걸 어디 가서 이제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100% 보람이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죠. 최 교수님 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막 까먹었네. 아니, 괜찮아요. 절대 많이 까먹은 건 아니고, 정리 좀 해보자면, 교수님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국내에 1, 2를 다투는 그런 이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잘 나가시다가, IMF 때 망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잡다한 일도 하시면서 경험을 넓히시고, 그러다가 대학원 이제 2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교직을 꿈꾸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목표로 어플라이 했는데 9번이나 어플라이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이버 대학이라는 곳을 좀 생소하지만 오셨는데 처음에는 사업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와서 이제 20년 동안 하다 보니 이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 학문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구성원들끼리 일심동체가 되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더니 너무 보람되었더라. 네. 그리고 세계에서 이런 학교가 없고 또 이런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얘기를 장황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진짜 많이. 장황하죠. 예, 그런데 너무 배울 게 많았고요. 근데 저도- 왜냐면 데이터로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 있잖아요. 피닉스 대학이 온라인 대학 중에 제일 크거든요. 미국에서 사이버 대학 중에 가장 큰 대학이 피닉스 대학이에요. 제가 피닉스 대학 관계자도 다 만나갖고 진짜 디테일한 질문을 물어봤어요. 너네는 교수 한 명이 최대 몇 명을 가르칠 수 있어? 몇 명이게요? 60명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이 교수 한 명이 가르칠 수 있는 최대 학생 수가 60명이에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이 60명밖에 안 돼요. 온라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대학이 6명에서 7명 가르쳐요, 평균. 6명에서 7명. 그래서 온라인 대학이야? 온라인 대학은 1대1로 개인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네. 그냥 방법이 온라인이라는 그렇죠. 거지. 방법이 온라인이고 1대1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닉스가 가장 우리에 가까운 스타일의 학교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밖에 안 돼요. 야, 너무 적다. 대신에 등록금이 엄청 비싼 거겠죠. 엄청 비싸죠. 그래서 미국은 뭐 대학 등록금 아시잖아요. 비싼 거. 비싸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딱 물어봐요. 온라인으로 들을래? 오프라인으로 들을래? 선택은 네 마음. 가격은 똑같아. 그런 식이에요. 그건 저도 몰랐네요. 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너 의견 조금만 인사 좀 할게요. 네. 와, 많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정말 수준 높은 강의입니다. 최 교수님, 리스펙 하셨고요. 꼬마랑 꼬부랑님, 다음 학기 9학점 남았는데, 졸프 2학점 빼면 7학점 남는데, 뭘 들어야 할지 다 듣고 싶어서 큰일이네요. 학점 초과해서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초과해서 들으세요. 네. 졸업 후에 취미로 청강하시면 됩니다. 졸업 후에도 들으시고요. 네. 청강도 돼요. 네네. 팅키님, 디자인사 바우하우스 편 재밌습니다 하셨네요. 네.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나요? 바우하우스 편에? 뭐 사진이 좋죠. 사진이 좋다. 네. 6번째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6번째 그 기술 배우셨다는 거. 최 교수님, 최정호가 아니고요. 최성호 교수님이세요. 네. TMI. 네. 국내에서 어떻게든 6번째 이수자라고 하셨고요. 인형님 대박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486. 기억나네요. 3D 스튜디오. 저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스타일TV님, 자동차 디자인 한껏 꿈꿨었어요. 네, 자동차 디자인은 뭐 누구든지 아마 디자인을 시작할 때는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직업이나 희망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이 예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모델러요. 모델러. 한창 하셨었습니다. 네, 노조가 파업을 해갖고. 네. 노조가 파업해서 제가 직접 또 차를 깎은 디자인. 거의 있을 수 없는.
최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하면 밤새야 돼요, 진짜. 아, 너무 재밌어서 우와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역시 짱짱하셨습니다. 아하, 그런 내용이 TTL 하셨고요. 교수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마대빈님, 아니에요 교수님, 수업 들을 수 있어서 저흰 감사하고 좋아요 하셨고요. 감동입니다. 자, 오상민님 같은데, 교수님들의 훌륭한 수업을 듣고 2015년 졸업해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졸업하고 석사, 박사 공부 더 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힘들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 가능한 그런 어떤 미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수님들께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일으키고 계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JHB님은 오늘 완전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서준영님, 졸업하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못 듣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졸업 1년 남았는데. 아니 뭐 디방은 졸업하셔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디방에서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대영님, 온라인 1등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명강의 짱입니다 하셨습니다. 디자이너장님, 반갑, 재밌어요. 네. 와, 오늘 최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 참여자도 굉장히 좋고 댓글 반응도 너무 좋고 최 교수님 완전히 이거 티켓 파워가 있는데요. 네, 자주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신 최 교수님 모시고 1시간 15분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 뭐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최 교수님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학기 학부장님 맡으셨고 또 앞으로 2학기 코로나 이후에 학과를 맡아서 정말 좋은 학부를 만들어주실 최 교수님께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살아라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할 겁니다. 디자이너로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근데 돈을 벌려면 네. 그냥 그림만 그리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네. 그거는 진리예요. 그러면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디자인 시장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네. 오퍼레이터가 되느냐,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딱 두 가지밖에 리더가 없죠. 되느냐.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이론적인 백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 아주 완벽한 체계예요. 근데 그거는 디자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네. 빨리 준비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빨리 선택을 잘했다고 항상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이런 거 디방 안 보고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도 있잖아, 혼자서. 맞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방구석에서 혼자 울다가 혼자 자퇴하는 사람 보면 진짜 안 됐어. 맞아요. 상담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상담도 받으러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그냥 그쵸.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되게 그리고 안 이런 됐어요. 도움의 길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몰라.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벗이 중요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왜냐면 이게 혼자 공부하잖아요. 보일 때는. 눈에 보일 때는 어쨌든 모니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외로움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쟤는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거를 느끼면 쉽죠. 그렇죠. 사람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네. 네. 나만 모니터 앞에 이렇게 앉는 게 그렇죠.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떨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같이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그리면서 네. 항상 왜 희망을 가지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희망보다 좋은 게 없죠. 네, 저는 항상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늘 그냥 앞만 봐. 네. 아무 생각이 없어. 9번 떨어진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쵸.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못 가. 네, 그렇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끝까지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금 아까 돈을 벌어라 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욕, 이런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디자이너로서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디자이너들은 가끔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술가적 마인드. 예술가적 마인드. 근데 디자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디자인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에 맞는 내가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근데 막 무료 봉사를 해, 계속. 음. 막 예쁘게 더 고쳐드리고.
내가 한번 고칠 때마다 돈이 올라가야지. 그럼 똑같이. 아이디어나 생각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그렇죠. 돼요. 근데 그걸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그린다고 해서 절대 더 주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라도요. 툭 던지세요. 지난번에 이거보다 훨씬 단순한 거 했는데 2배 주시던데?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새삼스럽게 합니다.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막 해요. 뭐 이걸 주시면서 이런 걸 시키세요? 막 해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네. 잘못한 생각을, 잘못 생각했다는 의식을 줘요. 그럼 그 다음에 행동 그렇게 안 해요. 알려주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이제 왜 그 언어적으로 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압도해야 돼. 그래서 이 약간 어려운 용어 공부를 하시고 이론 공부도 하고 이론 공부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기법 김학민 교수 이거 잘 들으시고 논리를 갖추고 논리를 갖춰서 PT를 잘해야 돼.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방금 최 교수님 말 속에 이제 살짝 지나갔는데 그 디자인의 가치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도 20억을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 예쁘고 뭐 공들이 이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올려야 돼요. 네.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몇 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슬픈 게 건축 가끔 디자인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아마 건축하고 싶은데. 근데 건축계에 들어간 사람은 생각이 완전 다르거든요. 건축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건축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요. 오히려 왠지 아세요? 건축은 다 요율로 받잖아요. 요율. 큰 걸 만드나 머리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돈이 똑같아요. 공사비 곱하기 요율로 나와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자기의 무한한 창작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숫자에 막 묶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건축가 아니래잖아. 건축 디자이너라고 소개하잖아요. 아하. 다 디자이너라고 하잖아요. 디자이너라고 해야만 자기가 자기 능력과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가치를 받는 그렇죠. 거죠. 창작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건축가예요 이러면 건축가도 아니고 건축사예요 그러면 인허가죠. 인허가. 기술료만 받는 거죠. 기술료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데. 네. 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찌 보면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든 과제든 또 실무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도 없는데 오늘 10시 많이 돼갑니다. 자,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1등에서 그 명강이 짱입니다 하셨고요. 오랜만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늦게 들어와서 아쉽네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하셨습니다. 네. 네,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2학기 때는 오프라인 특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특강 최 교수님께서 한 번 더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스타렉토리님, 교수님도 언제나 요청드리면 상담해 주실 거죠? 그럼요. 교수님들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담하러 오시거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귀찮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얻어 나갈 거예요. K보리님, 가치 있는 생각 명심할게요 하셨고요. 구대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규민씨, 교수님 가시지 마세요 하셨는데 보내드려야 됩니다. 교수님 오늘도 밤새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학부장님 최 교수님 모시고 또 건축공간 디자인 맡고 계시는 최 교수님 모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 2학기 더 기대하고요. 여러분들과 또 저와 최 교수님과 좋은 학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디방 스탭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주신 최성호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44회 다음 주 우리가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 연속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아주 어마어마한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곧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대학원생들을 많이 초대해서 대학원 특집으로도 이야기를 꾸려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 디방 많이 기대해 주시고 44회 디방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연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방 43회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 20분 하셨어요. 야, 오늘 또 비도 많이 오는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생각보다 안 더워서 다행이고. 네. 아이고, 오늘 물도 한 모금 안 마시네.